안녕하세요. 책 읽는 부코입니다. 오늘은 정인경님이 쓰신 과학을 읽다라는 책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굉장히 지적으로 새롭고 짜릿한 책입니다. 책을 읽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아예 바뀌는 경험을 하실 수 있는 책이에요. 지금부터 과학을 읽다를 같이 정리해볼게요. 책의 내용이 아주 방대해서요. 2개 혹은 3개 영상으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책의 전반적인 목차 그리고 주제를 살펴보고 이어서 책의 첫 번째 챕터인 역사를 같이 과학적으로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책은 제라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수해부터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샘 해리스의 신이 절대로 말할 수 없는 몇 가지 등등 제목부터 헉소리 나는 명저들을 쭉 배치해 놓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학책부터 역사책, 과학책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걸 다 한 책에서 다룬단 말이야? 하시고 지레 겁먹으실 수 있지만 읽다 보면 이 많은 책들을 치밀하게 엮은 저자의 필력 때문인지 어렵다기보다는 무진장 재미있습니다. 이 책 한 권만 딱 읽으면 한꺼번에 그 많은 책들을 다 읽어버린 것 같은,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전반적인 책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책 과학을 읽다는 전체적으로 과학과 인문학은 사실 동떨어져 있지 않다 라는 주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창시절에 과학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고 인문학은 가치가 담겨져 있는 것이라 서로 다르다 라고 하고 인문학을 과학과 분리해서 배워왔잖아요. 하지만 저자가 말하길 과학은 사실 삶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심지어 철학, 역사학, 문학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진짜로 본격적으로 책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영상에서는 책의 전반부에서 다루고 있는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만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역사를 배울 때 우리는 주로 인간 문명의 역사를 배워왔습니다. 역사를 주로 인문학적 관점에서만 다뤄왔죠. 하지만 최근에는 빅히스토리라고 해서 인간 문명 전에 우리가 어떻게 지금의 인간으로 진화했는지를 과학적으로 추적하는 거대한 역사관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의 본성, 가치, 인간다움 등의 요소들은 사실 역사시대 이전 700만 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형성되었습니다. 도널드 조앤슨의 루시 최초의 인류라는 책에서는 인간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700만 년 전 최초의 인간종에서 인간은 똑바로 서서 걷는 데까지 약 350만 년이 걸렸고 완전히 걷고 달리는 데만도 500만 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인간이 큰 뇌를 갖게 된 것도 굉장히 우연적인 사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아프리카는 기후가 점점 건조해졌고 열대우림이 사바나 지역으로 바뀌면서 대초원이 생겼습니다. 인간은 대초원의 포식자들을 피해 뒷다리를 이용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직립보행이 시작된 것이죠. 이런 진화 덕에 두뇌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큰 뇌를 갖게 된 것은 환경적, 진화적 우연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우연히 환경이 직립보행을 유도하게 바뀌었고 직립보행은 인간의 뇌가 클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인간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인간종은 단순히 호모사피엔스 하나만이 아니기도 했습니다. 약 20만 년 전에는 자의식을 가진 지적인 인간종이 적어도 4종류 이상 있었다고 합니다. 창조론자들은 완성된 형태로 마음이 나타났다고 믿지만 사실 마음은 긴 진화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가 언급하고 있는 롤랑 바르트의 애도일기라는 책은 어머니의 죽음에 깊이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롤랑 바르트의 기록입니다. 이런 롤랑 바르트의 마음은 갑자기 창조된 것이 아니라 포유류로 진화해오는 과정에서, 그리고 생물학적 인간이 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스티븐 미슨의 노래하는 네안데르탈린에 따르면 호모사피엔스는 6만 년 전에서 3만 년 전 사이에 크게 발전했는데 이는 호모사피엔스의 상징 추론 능력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상징 추론 능력이란 실제하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생존의 문제에 이어 실존적 고뇌를 느낄 수 있는 종이 되었고 삶의 가치를 질문하기 시작하는,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 싶어하는 특별한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인류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죠. 지금의 인류를 보면 민족마다의 역사가 다르고 민족마다 경제적 차이가 어마어마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는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마다 역사가 다르게 진행된 것은 각 민족의 생물학적 차이 때문이 아니라 환경적 차이 때문이다. 즉, 세계의 불평등은 환경지리적 차이가 낳은 역사적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총균쇠는 치밀하게 진화생물학, 지질학,
기후학적 증거들로 인간의 역사를 서술합니다. 지금껏 세계사에서는 알렉산더나 나폴레옹과 같은 인간 위주의 역사 서술을 했다면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오히려 총과 병원균과 쇠가 세계 불평등의 원인이 된 요소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시되는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문명의 붕괴라는 책에서는 인류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고찰하고 있습니다. 문명의 붕괴는 풍부한 과학적 분석과 자료를 통해 인류 문명의 붕괴가 멀지 않았음을 경고합니다. 세계 곳곳은 환경 문제와 정치 문제가 겹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환경 문제, 인구 문제로 고생하는 나라들은 세계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어려운 나라들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환경적 압박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를 원망하게 하고 희망을 잃게 하고, 이렇게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을 때 국민들은 테러리스트가 되고 내란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죠. 환경 문제는 정치 문제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오염 문제는 지금의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습니다. 단적으로 세계인 모두가 만약 미국의 중산층처럼 살고자 한다면 지구와 같은 행성 6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산업화는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정의로운 실존 양식도 아니라고 문명의 붕괴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길한 예언 역시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 첨예한 과학적 증거들로 뒷받침되고 있는 예언이기에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다루지 못한 철학, 우주, 인간을 과학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푸코였습니다.